태풍 타파에 이어 태풍 미탁도 경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연이은 태풍의 지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지난 태풍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과수 농가들은 아예 손을 놓았습니다. 창원 북면 송전탑 건립과 관련해 한전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입장차에 결국 주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마산만의 깨끗한 수질을 되찾기 위한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타파와 달리 이번에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위험 반원에 든 경남 지역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직 태풍 피해 복구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연이은 태풍 소식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 태풍 타파로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주방까지 물에 차면서 가게는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도 복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트럭 한가득입니다. 너무 피해를 이번에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없는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이게 지금 태풍 맞고 이때까지 복구도 못 하고. 인근의 한 아파트도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강풍에 뜯긴 주차장 천장 구조물이 마당 곳곳에 쌓였습니다. 주민들은 다가올 태풍이 또 걱정입니다. 새로 진 건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천정도 지금 저희가 일단 다시 올라가서 좀 확인 좀 해볼 거거든요. 주변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번 태풍 타파가 몰고 온 강풍으로 이 자전거 보간대가 쓰러지면서 앞 담벼락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줄로 고정해놨지만 역시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남은 오는 3일 오전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이제 경남은 10월 3일 오전 정도입니다. 간판 문제나 가로수 문제나 우리가 예방조차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 이틀 동안. 중형급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든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던 지난 태풍,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죠. 수확을 코앞에 둔 사과와 배들이 강한 바람에 떨어졌고 일부 과수나무는 부러지고 아예 뿌리째 뽑혔습니다. 피해 복구에 한창인 농민들은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막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밀양 산내면의 한 사과밭입니다. 곳곳에 태풍 타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세워 응급조치했지만 결국 고사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린 사과들도 대부분 멍이 들고 상처 입었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약 한 50% 정도 달려 있다 하지만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흔들리면서 나무 가지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 나 가지고 못 쓰는 사과 이렇게 따지면은 피해율이 그보다 더 훨씬 많고 심각하고요. 밀양 얼음골 사과의 재배 면적은 847헥타르. 지난 태풍으로 3분의 1인 250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는 피해도 5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피해를 키우면서 경남에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중 과수 낙화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과 10일 사이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끈으로 고정시키는 긴급 작업이 이뤄졌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제 손 놓았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앞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그냥 멘붕입니다. 그냥 이제 또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봄철 냉해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바람잘 없는 사과 농가의 시름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가을 들어 세 번째 태풍입니다. 과거에도 기습적인 태풍으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2주 만에 불어닥친 타파. 여기에 또다시 미타까지. 한 달 새 3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가을 태풍이 많은 이유는 뭘까? 사시면의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상층에서 보는 강한 바람이 약해진 것들이 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과 달리 내륙으로 향하면서 차가운 기단을 만나 강풍과 함께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역대 태풍 가운데 피해액 순으로만 봐도 5개 가운데 4개가 가을 태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했던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강릉에서는 하루 최대 870.5mm의 물폭탄이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결국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민만도 8만 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 역시 역대 최대인 5조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1904년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센 바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강풍에 9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870개가 넘는 도로와 30개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부산의 해상호텔은 전복됐고 전신주가 뽑히는 등 남해안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상학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를 가져오게 되고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같은 태풍 피해라도 가을에 더 큰 어떤 그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는 849명의 사망자와 2,533명의 부상자를 기록해 이름이 있는 태풍 가운데 역대 최고의 인명피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바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준 태풍은 1987년 7월 셀마로 당시 345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얼마 전 창원 북면 송전탑 건립과 관련해 한전과 인근 주민들이 빚고 있는 첨예한 갈등 모습 전해드렸었죠. 좁혀지지 않는 서로의 입장차에 잔뜩 뿔이 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3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창원 북면 지역의 송전탑 건립 찬반 갈등. 오랜 시간 동안에도 한전 측과 인근 주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갈등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북면 송전탑 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km 이격거리를 보장하는 사업 변경 계획안 수립을 제시했지만 한전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1일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한전이 창원시를 상대로 신청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철회하고 이번 달 31일까지 사업 변경 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전이 전혀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일방통행식으로 자기들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투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한전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싸우려고 좀. 송전탑이 계획대로 설치됐을 경우 아이들의 통학로와의 거리가 불과 2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학부모들도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인근 학교 학부모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교가 일단은 200m밖에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건강이 최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한전 측. 주민들의 격해지고 있는 송전탑 건립 반발에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2일부터) 경남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상청은 2일 오후부터 3일까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과 부산, 울산이 100에서 300mm,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고 400mm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따라 이동 경로와 속도가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밤 11시 50분쯤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LNG 저장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관 180여 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높이 50m, 저장 용량 14만 킬로리터 규모의 대형 가스 저장 탱크로 다행히 본행제 교체 작업을 하던 빈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만의 생태계 부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허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수영이 가능한 수질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돼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잠재 오염물질인 비점 오염원을 없애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달 창원시는 육상 오염원 해양 유입 저감 강화와 해양 생태계 자정 능력 배양, 해양 환경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을 3대 전략으로 10개 중점 과제, 4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창원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100일 만에 13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운행한 수소버스가 100일 만에 총 8만 4천여 킬로미터, 지구 2바퀴를 운행해 410톤의 공기를 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12만 62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운행 중 고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에는 현재 5대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창고는 경남도 기념물 제22호인 거열성에서 대형 집수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열성은 거창고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건흥산 해발 572m에 축조 시기를 달리하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집수지가 확인된 곳은 외성입니다. 거창고는 확인된 집수지에서 대규모 석축시설과 호환석축, 수거시설 등 출토된 유물을 통해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거창고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거열성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학술 발굴 조사를 해왔으며 오는 11월에는 거열성에 대한 학술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창녕군 LA시장 개척단이 농특산물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창녕군은 지난달 27일 열린 미국 LA 현지 수출 상담회에서 농특산물 제조 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한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무학이 창립 90주년을 맞아 1일 창원 봉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최재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90년 역사를 지닌 무학을 성원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창립주인 최위승 명예회장과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기관단체장, 지역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주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무학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좋은데이 나눔재단을 통해 다양한 지역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5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이 강석주 시장과 각 기관장,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변석화 한국대학 축구연맹 회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으며 사회봉사와 농업, 효행 등 각 분야별로 모범시민 표창패를 수여하고 시민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과 함께 경연제로 열리는 시민체육대회가 열려 육상과 축구, 민속놀이 등의 다채로운 체육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김해 전통시장인 동상과 삼방, 외동, 장유시장 4곳에서 가을을 맞아 축제를 개최합니다. 동상시장에서는 시장 내에 있는 류공정 우물터를 문화 콘텐츠화한 제1회 류공정 문화축제를 3일에서 5일까지 사흘간 선보입니다. 또 삼방시장에서는 19일까지 가을 축제를 이어갑니다. 소풍가자 삼방시장이란 콘셉트를 중심으로 다람쥐 미니 기차 체험,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19일에는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지는 소풍축제로 가을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외동시장에서는 11일부터 13일 사이 청소년 뮤직 페스타와 식도락 스탬프 투어 등 청소년 참여형 문화축제를 열며 장유시장에서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마리오네트 인형극 공연 등 볼거리가 있는 문화 아트마켓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개천절인 목요일까지 최대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게 오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3일 오전쯤 남부지방을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의 최대 고비는 개천절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후로는 다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